일단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이미가 그렇게 화제만 뿌리다가 실제 연예인과 이제 사귀면서 열애설이 났잖아요. 그렇죠. 신화의 이민우 멤버와. 씨였죠. 신화의 이민우 씨. 예. 어떻게 만났어요? 그게 이제 KBS 해피 선데이에서 꽃꽃강강 싱글싱글이라는 어떤 한 코너를 특집 코너를 한 거예요. 네. 해외 따뜻한 나라에 가서 이 싱글 연예인들이 어떤 이제 요즘 지금 말하면 짝의 그렇죠. 연예인 버전을 이제 찍은 건데 거기에서 이민우 씨랑 실제로 수중 키스를 한 거예요, 에이미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여자 연예인들과 컨셉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수중 키스도 진짜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이제 놀랬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찍고 돌아왔는데 뭐 에이미 씨 가방에 쪽지가 하나 꽂아 있었대요. 이민우 씨가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고 행복한 감정이다. 이걸 좀 오래 이어가자. 남자가 먼저? 그렇게 해서 이민우 씨의 쪽지로 연인 관계가 됐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 전부터 에이미 씨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었다. 그거에 이제 마무리가 그 수중 키스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누가 먼저 뭐 쫓아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열애설이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이미 씨는 열애설을 인정했는데 민우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미 씨가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뒤늦게 민우 씨가 일본에 도쿄에 가서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애설을 인정해요. 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8개월 만에 싱겁게 풋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헤어진 다음에도 SNS를 통해서 공방전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에이미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민우 씨를 향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 변명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민우 씨 친구고 신화멤버 김동완 씨가 당신은 멀리서 보기에도 참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내 친구 이민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에이미가 또 SNS를 통해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그래서 뒤끝도 좀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주영우 씨, 네. 연예인들이 에이미랑 친분을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저한테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연예계 마당말이시잖아요. 기영 씨 친하게 안 지냈어요? 아, 친하게 안 지냈어요. 아니 그 이유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미 부자라서? 씨에 대해서 돈이 훨씬 더 많아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얘기 좀 남자들이 해보세요. 좋아할 뭐 요소 같은 게 그런 거 있지 어떤 않을까요? 거요? 일단 어떤 거요? 외모적으로 처진 눈이 가지고 있으면 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투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쓰는 여성들과 좀 다른 순수해 보이는 그런 말투? 결정적인 것은 뭐 집이 뭐 잘 산다더라. 뭐 이러면 아니 우리나라 여자는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왜 갑자기 제가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일단 이 사건이 일단 뭐 에이미 양이 이런 분이었고 네.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게 과연 일단 프로포폴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해였죠. 네, 2012년 4월 달에 예. 그 이제 네일샵에서 시술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겼는데 예. 그 프로포폴에 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사실 이제 프로포폴은 몸에 오래 남는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 되는데 예. 가방 안에서 이제 그 프로포폴 병이 5병 발견되면서 예. 그때는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그게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몇 달 뒤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였죠. 아니 에이미 씨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 씨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근데 마취를 할 거 아닙니까? 프로포폴을 맞았다. 근데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 아트숍에 가서 쓰러졌다. 이렇게 부인했죠. 부인했었는데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그런데 가방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빈 프로포폴 병이 발견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자기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혈흔을 보니까 에이미 씨 거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왜 정황이 강원지방경찰청이 왜 떴어요 춘천지방, 거기는? 그러니까 춘천이죠. 예.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강원지방경찰서 외사계에서 첫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춘천지검으로 넘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춘천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됐는데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실상 사건은 서울이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토지 관할 원칙에 의해서 에이미의 주소라든지 거소라든지 현재지 셋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나 봅니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강원도로 춘천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부모님 주소에 있다거나 아니면 거소가 그리 되어 있다거나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은 춘천으로 갈 수가 없는데 춘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 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자들 사이의 소문은 예. 네. 뭐 부모님이랑 뭐 할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엄청난 뭐 그 세력가이다. 에이미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권리는 일부러 엄청나는 춘천으로 뺐을 것이다. 또 춘천으로 가면 뭐 이건 일도 아닐 것이다. 일부러 아니요, 그렇게 일부러 뺄 수는 없습니다. 소문이 그랬었는데 네. 소문이 그 당시에서 네. 엄청난 강원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춘천으로 갔다 했는데
예상외로 구속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 프로포폴 수사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분들 구속 안 됐잖아요. 그 구속되면서 그게 그분이 또 가방 속에 나왔죠, 직접.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은 구속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가방 안에 나왔고 처음엔 부인을 했고, 근데 나왔는데 몇 병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병이 있었는데 한 병이 비어 있었고 그거의 혈흔을 추적했더니 또 그게 에이미 씨 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춘천 교도소로 이제 구속 집행이 돼가지고 예. 이제 구속 집행된 날 그 다음 날 혈액 검사에서 이 간염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일반인보다 한 40배 정도 이상 나와서 급성 C형 간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 집행 정지는 됐고 예. 나중에 이제 그걸 치료받고 나서 이제 춘천 교도소로 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 에이미를 구속시킨 검사가 이 해결사 검사. A 검사. A 검사. A 검사세요. 예. 예. 그래서 이 A 검사는 이제 그 에이미 씨하고 그 조사를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되게 딱딱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달 동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에이미 씨가 자기가 이제 검사가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이제 한 3개월 조사를 계속 받다 보니까 또 뭐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본인이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면 뭐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검사만 딱 아는 사람이어서 친근감이 느껴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받고 이제 구속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뭐 이거죠. 이거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에이미 씨가 구속됐을 때 이 에이미 씨를 구속시키고 또 구형을 내린 거 다 이 A 검사거든요. 예. 자신이 구속시키고 구형도 직접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놓고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건데 에이미 씨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구속이 되고 나서 구치소 갈 때 에이미가 검사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든가 이런 표시에 감사의 표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 나중에 보면 에이미 씨가 뭐 부잣집이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되게 외롭게 자랐던 것 같아요. 혼자서 쓸쓸하게. 그래서 뭐 이런 큰 사건이 터지니까 누군가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 그 편지를 A검- 3번 썼는데 답장을 이제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구치소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에이미 씨가 쿠키를 만들었대요. 쿠키요? 예, 요거를 이제 A 검사한테 직접 주고 싶다면서 이제 담당 형사한테 쿠키. 네, 이렇게 예. 쿠키 이제 맛있죠? 전해주고 싶으니까 전화를 해서 쿠키를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 했는데 예. 또 A 검사가 이제 사양을 한 거예요. 됐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 A 검사가 미안했는지 일주일 뒤에 찾아왔대요. 미안하게 됐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다가 사회봉사 뭐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형을 경감해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원리 원칙대로 내지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이제 형을 때린 셈이니까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화가 나야 마땅하죠. 나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전과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랑의 신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엉뚱한 대로 튄다. 엉뚱한 대로 튀어. 아니 거기서 그 와중에 거기서 사랑의 신비가 왜 튀어? 그 와중에 감정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미 씨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딱 헤드라인만 나와서 교도소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뭐야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 깨달음이 있고 이러면서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교도소 안이 좋았다는 거고 그 깨달음을 있게 해준 검사에 대한 고마움의 편지를 썼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절대로 이 에이미 씨한테 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상식선에서 감정이 있어 최경 보여. 씨하고 지금 두 분이 감정이 많이 실려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감정이 생기려고. 왜냐면 검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검사거든요. 에이미의 검사, 해결사 검사가 되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 그 해결사 사건을 전까지만 놓고 보면 예. 검사가 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예. 그 역시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개인적 그렇죠. 생활을 살아야 되는 그런데요, 부분이니까. 검사 윤리 강령이에요. 검사는 자기가 사건 담당했던 사람을 2년 동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검사가 만나서 안 되는 그걸 거예요. 위반한 건 확신하네요. 그럼요. 근데 그 A 검사의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이 사실은 이제 구속 수사를 했고 굉장히 이제 보니까 이 검사가 일을 되게
강하게 좀 냉철하게 하는 스타일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구형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경감된 것도 없었고 게다가 그 다른 연예인과 달리 물론 가방 안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프로포폴 병들이 또 구속수사를 했었고 근데 그 구속수사를 받는 도중에 에이미는 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생기고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 간염 때문에 막 병원을 하는 모습이 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강력하게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왜냐면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안 받았으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끝나는 거였는데 자기가 신청한 구속영장 때문에 이 에이미는 교도소에 갔었고 몸이 안 좋아졌고 그 미안한 감정에 챙겨주고 그러니까 에이미는 에이미대로 뭔가 그 교도소에서 느낀 게 있고 이 검사는 우선은 미안함에서 시작이었겠죠. 최대한 아름답게 보신 시각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A 검사의 변호사 얘기인 심 기자 얘기가 이제 뭐 미화해서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태를 여러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 행동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검사 행실이란 게 뭐냐면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그걸 호소하니까 그 일을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왜 벌어졌냐 했더니 구속을 시켰는데 성형수술을 받고 들어가서 뒤처리를 못 해갖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에이미 씨가 전신 성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검사랑 이렇게 같이 검사가 춘천에서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도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보면 정말 이 엉덩이 수술 그 후유증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정말 심각한 후유증이 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후유증이 심한데 어느 병원에서도 내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고 그러니까 원래 했던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거를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도 안 해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검사가 그때는 자기가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제 그 병원장한테 찾아가서 강남의 그 뭐 성형외과에 찾아가서 내가 이제 제대로 왜 뒤처리를 안 해주느냐 보상을 해라 안 해주면 내가 다른 병원도 내가 압수수색한 검사다 그다음에 너희 병원도 압수수색 시키겠다 이렇게 남자친구로서가 아니지. 아니 그렇지 이미 검사로서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에이미 같은 경우가 제가 좀 그 알아서 이거 정확하게 다 제도들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걸 신청해가지고 의료 분쟁을 다 받으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병원 가가지고 아마도 막 뭐 좀 따지고 뭐 투정부를 했겠죠. 원래 좀 그 의사랑 친한 사이기도 했었으니까 뭐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뭐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알고 나서가지고 검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준 거였죠.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병원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수술 해주겠다. 이게 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합의대로 됐으면 별 문제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 A 검사의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엉뚱한 시술을 해준 거죠. 근데 잠깐만요. 방금까지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아니 그냥 잠깐만요. 지금 이까지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나서가지고 이걸 중재를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쟁점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검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피고인과 만나서 안 된다는 것, 어겼죠. 또 두 번째는 검사는 나서서 변호사법 위반을 하면서 병원과 에이미를 중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여자친구가 그냥 있는데 수술 잘못해서 가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검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큰 이제 여기 두 가지 잘못했는데 더 큰 잘못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죠. 병원에서 만약에 뭐 어떤 걸 해주기로 했는데 에이미가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시술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보다 약간 뭐 돈이 더 싼 B라는 시술을 해줬거나 이래가지고 검사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화가 난 거죠. 나랑 분명히 약속한 건 이거였는데 엉뚱한 걸 해주니까 나를 뭐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검사를 뭘로 보고 드니까 그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때 보낸 문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확실한 협박인 뭐죠? 압수수색 얘기를 한 거죠. 압수수색. 그러니까 크게 실수한 것 같다. 각오하라 이런 얘기부터요. 압수수색을 하겠다 병원을 등등은 이제 협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갈죄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김갑수 씨가 변호사법이라는 게 잘못됐대요. 좀 전에. 변호사법이 왜 잘못된 거지? 저분은 늘 사랑을 아름답게만 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변호사 A 검사의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 뭐 압수수색 얘기나 이런 건 검사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다만 이건 정말 그 변호사 얘기는 해결사 검사가 아니라 순애보 검사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인데 이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순애보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책임은 지겠지만 절대 뭐 협박을 하기 위해서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화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잘못이고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뭐 해결사로 나서서 한 건 아니었다라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말에 있죠.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을 3차례 걸쳐 재수술을 해줬어요. 예. 해주고 나서 이 합의금을 자기가 받아서 거기다 자기 돈을 좀 보태서 에이미한테 준 거야. 계좌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요. 예. 더 재밌는 것은 서울수술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검사와 에이미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더라.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아, 눈에 그러면서 띄었군요. 또 다른 검사가 아니 저 둘이가 왜 밥을 먹지? 사건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예. 왜 먹지?라는 얘기가 이미 그 사이에서 한두 개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검사의 신분에서. 근데 이 협박을 했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굉장히 권위주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뭐 러브스토리를 볼 수도 있는 측면이지만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거죠.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병원장을 협박했다는 그 모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남자 친구, 애인으로서 활동한 건데 자기가 검사라는 직분을 완전히 망각했거나 의도적으로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아무 협박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냥 여기 재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만 해도 직업이 검사일 때 사실은 상대에는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뭐 압수수색 이런 말까지 가는 건 정말 직권남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본인은 남자친구로서 행동을 했겠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검사로 명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주의할 것까지 약속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국민적으로 분노가 이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검사라는 것은 이제 범접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떤 뭐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건 후회를 하건 간에 그런 식으로 중간에 다리를 놓으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 아니에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찔리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나쁜 일만 있으면 집안에 사촌 뭐 누구 있지 이거 다 찾게 돼요. 그렇죠. 저 힘 집안에 찾고 연주 의사 없나? 찾고 집안에 거의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풍토예요. 그런 관행이 퍼져 있는 거는 솔직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검사가 이 해결사 검사가 정말 이전까지는 없다가 이게 딱 튀어나왔으면 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뭐 예를 들면은 돈을 10억 원을 받은 뇌물 검사 그다음에 뭐 자기네 매형한테 매형 있는 법무법인한테 자기가 맡은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검사, 자기가 사귀는 검사. 변호사한테 벤츠를 받은 벤츠 여검사, 샤넬백 검사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집무실에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폭행 검사까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검사들의 일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검사라는 건 무엇이냐? 검사라는 건 일반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단죄하는 사람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드러난 사안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일탈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반응이 큰 현재도 거예요. 있는 건가? 이것 때문에 사실 반향이 큰 거죠. 사회적인 공분도 크고.